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의 미묘한 변주곡들. 오늘 그 네 번째 소주제입니다. 연민과 사랑 사이.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연인에게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사랑보다 연민의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낀다면 내가 연인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거나 이런저런 연애담을 접하다 보면 연민과 사랑의 구분이 나로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연민에서 시작한 감정이 사랑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겠고, 사랑에서 시작한 감정이 연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경계가 분명히 보이시는죠? 1994년 창작가 비평사에서 펴낸 최영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는 시 차와 동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밑구녕까지 보이며 애원했건만 내가 준 것은 차와 동정뿐. 예, 사랑을 읊는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동정으로는 풀 수 없는 답답함이 쓰라립니다.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어도 누구는 사랑이라 썼는데 누구는 연민이라 읽는다면 많이 아프겠죠. 이럴 때 자기 연민은 더욱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자기 감정이 흐트러짐은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겁니다. 최영미의 시집이 나온 1994년은 내가 10여 년 외국에 나가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해입니다. 시인 최영미가 20대를 보낸 1980년대 한국을 시인과 함께 경험하지 못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영미가 토해낸 시의 느낌과 비슷한 영화는 내 생각에 2003년 일본의 이누도 이시니 감독한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1984년 6월에 발표된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어 숨어 살던 조제에게 치네오가 접근합니다. 치네오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학생이고요. 강한 기질이지만 외로웠던 조제는 치네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만 조제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네오는 조제를 떠나려 합니다. 그 순간 조제는 가리고 있던 여린 속살을 드러내고 치네오를 붙잡죠. 그래서 치네오는 조제 곁에 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치네오는 조제와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한편 조제는 치네오와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고 싶어 하고요.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무서운 호랑이를 함께 볼 수 있는 치네오가 있어서 좋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조제가 맛보고 싶은 자유로움이겠죠. 하지만 조제는 자신이 물고기라기보다는 컴컴한 바다 밑바닥에서 뒹구는 조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제와 치네오는 치네오의 고향에서 치네오의 가족과 만나려고 길을 떠납니다만 그 계획을 취소하고요. 바닷가에 있는 한 호텔에 묵습니다. 치네오가 조제 곁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혼자 깨어있던 조제는 환상처럼 모텔방을 휘저어 다니며 자신에게 달라붙는 커다랗고 무서운 산갈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호랑이의 눈을 혼자 볼 수 없었던 조제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얼마 안 있어 조제는 치네오와 담담하게 헤어집니다. 치네오의 조제에 대한 감정은 연민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사실 사랑의 연민의 감정이
얼마든지 스며들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나로서는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연민과 사랑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사실은 연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최영미의 시에서도 느껴지지만 그런 의구심은 연인을 비참하게 하죠. 더구나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별을 준비해야 할 거고요. 조지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절실하게 연인이 필요했던 한 여자가 바로 그 절실함 때문에 연인을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용감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절실함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라면 응당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여자만큼 절실하겠습니까? 그것을 눈치챈 조제는 새털처럼 가벼운 포르노 잡지 한 권을 춘호에게 건네고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최영미의 시에서는요, 화자는 거울 앞에 서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연민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연민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 로버트 앤더슨이 1953년에 발표한 희곡을 빈센트 미넬리 감독이 1956년 영화화한 차와 동정은 연민의 감정이 점점 사랑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최영미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차와 동정이란 표현은요, 이 영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중심에 17살의 유약한 소년 톰이 있습니다. 톰은 로라라는 여인이 돌보는 집에 묵고 있고요. 여성스러운 톰은 남성성이 강조된 학교에서 적응이 힘듭니다. 로라는 톰보다 20년 가까이 연상인데 톰이 다니는 학교 체육 코치 빌의 부인입니다. 아이가 없는 로라의 돌봄은 힘들어하는 톰에게는 커다란 위안이고요. 그런데 톰은 로라의 사별한 전 남편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빌은 로라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톰에게 느끼는 로라의 연민은 톰의 청소년기가 학교 부적응으로 심각해져 갈수록 점점 미묘한 사랑의 감정으로 전개됩니다. 남성성의 결핍으로 갈등하는 톰과 그 톰을 품어주고 싶은 로라 모두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성에 대한 톰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로라는 톰에게 여성이 되어주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로라는 톰에게 훗날 오늘의 일을 돌이킬 때 친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렴 이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 톰은 작가가 되어 자신의 삶에 다시 되어준 로라의 기억을 책으로 남깁니다. 로라가 톰에 대해 느꼈을 거의 모성에 가까운 연민과 그러면서도 전 남편과 결부된 사랑의 미묘한 충동 속에서 톰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로라의 마음이 따뜻하고 애틋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연민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솔직히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빌과 이혼한 후 사라진 로라에게 톰의 책이 위안이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홍수동 감독의 영화 시호에 나오는 수정과 우민의 관계는 연민과 사랑이 미묘하게 어긋난 경우입니다. 10대의 소년 우민은 부모가 없이 서류상 계모로 되어 있는 수정과 홀로 삽니다. 수정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간병인이었는데요.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하지 못하죠.
가난한 살림에 내색은 못해도 수정은 몸도 매우 아픈 것 같고요. 가난한 살림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애틋한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수정은 우민에게 좋은 엄마 역할을 하려고 힘써 노력하는데 우민은 점점 수정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으로 부부인 성재와 혜경이 들어옵니다. 성재는 수정이 들리는 약국의 약사이고요. 혜경은 우민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무용 선생입니다. 성재 역시 수정을 좋아하게 되고 혜경은 우민에게 끌리면서 영화는 이 네 사람 사이에 꼬이는 막장 드라마로 전개됩니다만 수정이 우민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감정은 연민과 사랑의 구별을 별 의미 없게 합니다. 하지만 수정을 사랑하는 우민의 입장에서 수정의 따뜻한 감정이 사랑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죠. 한편 우민에게 집착하는 혜경의 눈에는 수정의 연민이 포착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결국 혜경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시오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약재로 쓰이는 식물 이름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험이 있는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꽃말은 젊은 날의 슬픔이라는데요. 연민과 사랑 사이에서 우민이 경험했음직한 사연이 내포되어 있는 제목이라 생각됩니다. 시호에는 행운이라는 꽃말도 있다고 하네요. 자칫 막장일 수도 있었던 영화에 수정의 안팎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연인에게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사랑보다 연민의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낀다면 내가 연인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내가 연민과 동정으로라도 연인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머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의 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동경과 사랑 사이, 예, 사랑이라는 감정의 미묘한 변주곡들이란 주제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